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가 관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순천시 가곡동의 한 인테리어 업체. 이곳은 지난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돼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기여도가 컸지만 안정적인 매출 달성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라 얼마나 다른데 이렇게 브랜드 있는 그런 데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올해 사회적 기업 인증 3년차를 맡고 있는 이곳 역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온 식재료로 빵을 생산해 갈수록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립을 하려면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는 140여 곳. 순천에만 20여 곳이 모여 있고 지난해 매출만 200여 원에 달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 순천시도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책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한 매출이 보장될지 늘 걱정입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지자체별 구매조례 제정 등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2개 시군 지자체에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남도나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또 도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의지 확립이란 구호에 걸맞는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기업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에 관심이 더해질 때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에 좀 더 쉽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오는 3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최대 진달래 군락지인 영취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오는 31일 산신제를 시작으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산상음악회 등의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또 진달래 백일장과 사생대회, 새집딸기 체험, 디지털 유화그림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되며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여수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국민의당 후보로 법무사 출신의 이정만 씨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당 전남도당은 최근 진행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최창남 전 여수시 국동주민자치위원장을 제치고 이정만 씨가 최종 후보로 공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순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호준 전 낙원 원예협회장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광양시가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연일 건조한 날씨로 지난 10일 이후 산불 위험지수가 52를 넘어섬에 따라 다음 달까지 산불 조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읍면동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불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 취약지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불법 소각 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중심으로 순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올해 말까지 이순신 장군의 최초 수군 부임지인 도하면 발포리를 중심으로 기념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특히 충무공의 청렴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과 청렴박석 분양 등을 통해 국내 대표 순례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이번 기념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운영 중인 발포체험관과 함께 청소년 역사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계획이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성과 분석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낸 지방세는 최근 3년 동안 226억 원에 이릅니다. 혁신도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주시는 지방세 전액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발전기금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 방안도 찾기 위해서 성과 분석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획기적으로 또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지금 성과 분석 용역을 지금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밸리 지원 사업과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납부된 지방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기금 조성 시기와 방법 등은 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부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도, 나주시 이 3개 기관이 실무적인 협의를 좀 통해서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기금 조성 문제를 시도 상생 협력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라는 취지를 살리고 광주 전남 상생의 기틀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인천에서 부산을 국도로 연결하는 77호선이 지정된 지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포함된 전남해 국도는 영광에서 여수까지 540여 킬로미터로 흔히 서남해안 일주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바람이 넘나드는 해안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국도 77호선. 해안가 보리밭과 갯벌이 펼쳐진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경치도 좋고 드라이브하기 좋네요. 지방도였던 이 도로가 국도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 국민의 정부 시절입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1200여 킬로미터가 국도 77호선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구간은 영광 홍농에서 여수 둔덕까지 전체 구간의 43%인 544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정부는 기존의 도로를 포장하거나 새로 개통했고 다리를 이용해 섬과 섬,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 연도 사업을 1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조 5천억 원이 투입돼 포장률을 90%까지 끌어올렸고 신안 앞에 무안 운남을 연결하는 김대중 대교 등 교량 9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개통되지 못한 구간의 45%인 51km가 여전히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 신안군 앞해도와 해남 화원을 연결하는 다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이 무산되는 등 교량 7개는 아직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 이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건의하고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국도 77호선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사업. 앞으로 3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완성될 것으로 보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까지 전남 신용보증재단과 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실적과 전략,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고객 만족도와 운영 자립화 항목에 대한 배점이 각각 2점씩 상향 조정됐고 평가 등급별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광양시가 매실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광양시는 올해 매실 육성을 위한 사업 대상자 278농가를 선정하고 올해만 58억 9천여만 원을 들여 매실 저온장고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